최근 의뢰인 K 제보 게시판을 가득 채운 전세금 관련 제보. 이사철을 맞아 고공행진 중인 전세금. 최악의 전세 대란 속에서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는데. 근데 이렇게 돈을 줘야 뭐 나가든 말든 할 긴데 무슨. 아휴, 답답하다. 아무 한 푼도 없이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답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상태로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을 만나봤다. 전세금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다는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길.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의뢰인 박미자 씨는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집부터 보여줬다. 지은 지 30년 된 주택에서 거주한 지 벌써 8년. 이제는 좀 더 살기 편하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데. 여기 춥고 보일러 기름도 많이 들고 지금 7, 8년 살았으면 집이 추졌잖아요. 2005년 4,3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의뢰인. 2007년 계약을 한 번 연장했고 4년 전인 지난 2009년 이사를 결심했다. 그런데 네, 이사 간다 했어요. 내보고 내가 가라 이거라. 내가 딴 사람한테 내가 가라고요. 돈 받고, 돈 받고, 그 사람, 딴 사람 들어오면 돈 받고 이제 나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거라요. 돈을 좀 작게 부르든가. 전세 5천에 20만 원. 그럼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우리는 300만 원에도 막 그냥 나가려고만 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세입자를 직접 구하라는 집주인의 말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전세금 5천만 원은 더 이해할 수 없다는데. 요즘 이런 전세가 좀 잘 나가요? 나가기 아니 잘 안 나가. 그리고 위치도 그래 좋은 데도 아닙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안 돼 있고 기름에다가 악조건이 좀 나가져 있거든. 그래서 4층도 장담 못 하는 거지. 주인 고맙고로 기간대가 내주면 되는데 안 좋은 것도 뭐 지금 시세가 그런 데다가 비싸면 누가 들어옵니까? 조금 낮춰갖고 해야지. 시세보다 집값이 높다 보니 발품을 팔아도 새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 세입자를 내놓으라 해도 진단지도 붙여보니까 아무도 오도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점주까지 갔어요. 진짜 언제 나가냐고. 저는 진짜 돈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래 있거든요. 과연 이번엔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집주인과 통화를 해봤다. 사가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입시 마치고 가게를 오버서라고 그러지 말고 방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방을 내는 게 바로 오바라니까 내하고는 진짜 이 오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나는 그냥 오프 이야기 합시다. 끝나고서는 안 되고. 답답하다니까요. 지금 가게 내일 와서 얘기해야 답이 나오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내가 나간다 하면은 그럼 나가서 방 내놓을게요. 돈 줄게요. 이래 하면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전화를 하셨을 건데 예, 알아서 하소. 방 내가 가든지 마든지 하소. 이런 식으로. 또다시 회피하는 집주인. 4년째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 의뢰인은 답답할 따름이다. 돈을 주라 해도 돈도 안 주지. 뭐 나간다 하면 주인이 들어가지고 방을 내놓든지 이거 내보고 하라 하니 서러운 거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못하고 이래가 있으니 그게 답답하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답답한 상황도 있다는데. 2011년 10월 대출까지 받아 전세 6천만 원에 12평 신혼집을 마련한 최정민 씨. 일주일 후면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지만 신혼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한 거죠. 대출을 했는데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상환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다리다가 은행 측에서 이제 경매를 넘겨버린 거죠. 제일 걱정인 건 이제 보증금이죠. 세입자들만 그냥 주초장나게 생긴 거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2개월이죠. 저희가 10월달 들어와갖고 1월 초에 바로 그랬으니까.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있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애까지 태어나는데 아무 한 푼도 없이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답이 전혀 안 나와요. 집이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안전하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는데 부동산을 믿고 이제 계약을 그때 체결했거든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건물도 가지고 있고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또 부동산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건물이 뭐 나중에 잘못돼갖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별 큰 문제가 될 건 없겠다.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을 찾아가 봤다. 집주인이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근황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저쪽 어디 지방 쪽에 있는 물건이 해결되면은 이거를 해결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게 이제 실천이 돼야지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다 받아가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작년 8월 이후 전화조차 받지 않는 집주인. 만나서 속 시원한 얘기라도 듣고 싶은 심정인데 작년 여름 내내 와서 여기 아침 저녁으로 퇴근하면 와서 기다려보고 아침 출근하기 전에도 기다렸는데 만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과연 집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혹시 여기 씨라고 가면 되지 않으세요? 이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 6월요?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집주인. 이대로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지 억울하기만 한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이 없다면 당장 태어날 아기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 애기 용품도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돼서 조금 많이 속상해요. 더 넓은 공간에서 놀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저희가 그냥 돈 모은 것도 아니고 아껴가면서 모아놓은 건데 이거는 저희 목숨과 똑같은 건데 솔직히 지금 같은 세상에 돈 없이 어디 나가서 뭘 하겠어요. 전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의뢰인들. 과연 의뢰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이사는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 가게 하고 또 집이 또 경매로 넘어가고 이게 얼마나 난감한 경우입니까? 세입자들한테만 정말 피해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소장을 접수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지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 조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 조정. 그럼 법원에서 운영하는 조정 제도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다가 네. 민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1, 2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참여하에 그리고 판사의 입회하에 협의를 하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때 쌍방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성립된 조정안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조정안에 있는 기일 내에 보증을 주지 않는다면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제도네 활용해야 되겠네요. 이외에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 집 경매 위기에 놓이신 분 있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제를 받아놓다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때문에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살 수도 있고 또 새로 바뀐 새 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 돈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일부가 해당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2,500만 원, 2,500. 광주시의 경우는 1,900만 원, 또 수도 밀집금 지역에서는 2,2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철 앞두고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절차 잘 들으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긴 한데 이제 시작입니다. 힘내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